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이 과목 보세 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다 듣고 오셨나요?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1과목과 2과목, 2, 3과목은 이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1과목과 2, 3과목이 조금 틀린 점은 1과목은 이제 납세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2과목과 3과목은 이제 보세 구역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2과목은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를 3과목에 대해서는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괄적이고 이제 범위가 넓었어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서 학습을 할 분량은 많았지만 깊이 있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과 핵심 용어들을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한다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과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과목과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 이제 보세 구역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세밀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는 이제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보다 고시상의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보세 구역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출제의 유형을 알면은 대략적으로 집중 학습해야 될 범위에서 이제 암기를 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쉬웠다면은 2, 3과목은 제대로 된 그 절차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변형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구역 반입 명령에 해당되는 사유 딱 그 부분만 학습을 하면 됐죠. 근데 지금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정보세구역과 뭐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지정보세구역 한 군데에서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접합 변형이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는 이 과목도 좀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용어 부분들이 어색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용어에 대한 설명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구역, 우리 보세구역 통칙부터 해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뭐 종합보세구역, 활화장치장 이런 식의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마지막에 하는 이제 종합보세구역이라든지 물론 종합보세구역은 이제 절차상 조금 완화되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학습을 할 거고 활화장치장은 이제 그들만의 좀 특이한 부분만 학습을 할 거예요. 범위가 좀 좁아요. 대부분은 이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쪽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구역 통칙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세구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OT 때도 했었고 1과목 때에도 이제 몇 번 했었죠. 자, 이 보세라는 부분 세금이 아직 보류되어 있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을 우리는 보세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항지에도 있을 수 있지만 내륙지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관세선과 국경선을 일치시키지 않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뭐 인천공항, 김해공항 뭐 이런 데 설정되어 있는 입항지 보세 구역도 있지만 내륙지에 뭐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성남 이런 내륙지에도 많이 이런 보세 구역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세 구역은 굳이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고 한다면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보세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정된 보세구역이에요. 지정보세구역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여기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지정장치장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입 화물을 보관하는, 장치하는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장치하는 곳. 밑엔 뭘까요? 네, 세관에서 검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소. 검사 뭐였죠? 수입 화물, 수출 화물에 대해서 그 화물에 대한 안전성 등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화물을 확인하는 것, 세관 공무원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하죠. 즉 검사의 용이성을 위해서 세관 관할 지역 내에 검사장을 따로 지정해 놓고 이곳에서 물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곳을 세관 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장치장과 세관 검사장 이 두 가지가 바로 지정 보세 구역입니다. 제 지정이라고 썼지만 보세 구역이에요. 지정장치장과 세관 검사장은 지정 보세 구역이다. 자, 특허 보세 구역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장치의 기능을 하고 있는 보세 창고, 보세 창고가 있고, 그리고 검사는 이러한 보세 구역들에서 다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라는 건 반드시 세관 검사장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관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장치와 검사 2가지 기능을 다 보세 창고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 공장이 있습니다. 보세는 생략할게요. 공장. 보세 공장은 창고는 우리 말 그대로 보관을 하는 곳이고, 창고는 그럼 공장은 뭘까요? 제조, 가공 등을 하는 것이 이제 보세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보세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고 싶다, 가공하고 싶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목적에 맞는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허의 목적에 어긋나는 업무 범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굳이 5개로 구분할 필요가 없죠. 보세 창고와 보세 공장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다음 3번째 보세 유사한 건설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건설장은 공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건설장은 플랜트를 만드는데 좀 규모가 틀릴 뿐이지 좀 성격은 유사해요. 하지만 건설장은 건설장이 많이 갖는 또 독특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왜냐? 건설할 때 부지 전체를 건설장으로 설정을 해놓고 플랜트가 부지 전체를 채우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 공장 같은데 대략 보시면 뉴스나 이런 데서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직접 가셔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 건설장을 보신다면 플랜트가 단일 플랜트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단위별로 끊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역에 설계되어 있는 플랜트들을 단위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한쪽 완료하고 다른 쪽 완료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완료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건설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입 신고 시점과 수리 시점이라든지 사용 전 수입 신고라든지, 또는 적용 법령의 시기는 저희 1과목 때도 했었죠. 수입 신고 수리 시점에 적용 법령을 적용한다는 좀 독특한 점, 이런 것들이 바로 건설장 운영의 좀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건설장은 그래도 당연히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이제 좀 들르시는 곳들, 보세 판매장, 면세점을 얘기하죠. 여기 판매장은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그 안에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다음 마지막 전시회 박람회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활용을 될 수 있는 보세 전시장. 다 보세는 붙어 있는 거예요. 보세 전시장. 여기도 말 그대로 용어에 나와 있듯이 전시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그래서 특허와 지정 장치장은 이렇게 총 7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험제에서 이 장치장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섞어서 내는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장치장과 세관장치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부분, 그리고 보세 창고와 전시장 이 정의 부분, 특히 특허 보세 구역에서는 이 5가지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특허 보세 구역인데, 이러한 특허 보세 구역이 기본적으로는 특허가 한 단위별로 특허를 받아요. 만약에 나는 좀 2군데를 하고 싶다 그러면 2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특허 보세 구역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특허를 내주고 둘 이상의 특허를 받으려면 말 그대로 둘 이상의 특허를 다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받아야만 둘 이상의 목적에 수행 가능한 보세구역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든지 또는 산업개발지구로 좀 지정되어 있는 좀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외자 유치 같은 걸 하려면 우리나라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외자 유치가 잘 안 되겠죠. 외자 유치를 시켜주려면 야, 너네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너네한테 좀 이런 특혜들 좀 많이 줄게, 좀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해줘 라고 유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말 그대로 이런 제약들을 많이 줄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울 부분들은 보세 구역 관리라고 해서 이러한 구역들에서 관리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뭐 조건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배울 텐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해주는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5가지의 특허를 둘 이상의 특허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종합보세구역이라는 곳이에요. 네. 뭐 여러분들 명절에 뭐 선물 세트 같은 거 받으시면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둘 이상 섞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보세구역은 이제 아무데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부지나 외자 유치 등의 특정 목적이 있는 곳에만 둘 이상의 특허가 가능해지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기는 관리 수준이 완화된다. 관리 수준이 완화되는데 어디에 비해서? 특허보세구역에 비해서 관리 수준이 완화된다. 그래서 저희 과세물건 확정 시기 할 때 보세구역,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외 작업 이거 받을 때 우리 허가 받죠. 허가 받는데 허가 또는 신고라고 했을 때 신고는 종합보세구역 얘기였죠. 허가와 신고는 받아야 되는 이제 그 관리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은 허가, 이쪽은 신고. 이런 식으로 관리 수준이 차이가 좀 난다라는 점도 미리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세구역이 운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이 관리 책임자를 우리는 운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세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격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운영인 자체가 이제 보세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니라면은 1인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사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관리 책임자는 여기는 운영인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지정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관리인. 말 그대로 역시 지정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화물 관리인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점도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운영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영리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너가 이 구역들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너 이렇게 하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권리를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여기에 따른 의무도 부과를 해줘야죠. 여기에 대한 의무가 바로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하는데, 자, 이 관리를 할 때 잘하는 이제 관리 감독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세관에서는 이러한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운영 관리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신고나 뭐 허가 사항들을 다 이제 세관에도 다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물론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을 할 때 여기서 행해지는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관에서도 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좀 자율적으로 하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 자체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세구역에는 이 관리권을 자율적으로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신고 활동들을 생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사실 신고받고 신고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승인을 받는다거나 허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절차가 생략된다라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거를 우리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따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요 특허보세구역에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거. 요 종합보세구역은 애초에 특허를 받을 때 둘 이상의 특허를 받는, 이건 별도의 보세구역인 거고요. 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이러한 특허보세구역에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제 보세 구역에 대한 구역적인 정의, 용어의 정의는 이 정도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지정 보세 구역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지정장치장과 특허보세구역, 특히 이제 종합보세구역은 별도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이제 순차적으로 지정보세구역 먼저, 그다음 특허보세구역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먼저 학습하게 될 부분이 바로 통칙 부분이에요. 예, 통칙 부분인데 통칙 부분은 이제 보세구역 전체에 아울러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제 통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칙 부분부터 같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제도의 정의 보시면은 수입, 제세 부담 없이 화물을 보관, 장치, 제조, 가공, 전시, 판매, 건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위들 다 여기다 이제 말씀드렸죠. 네, 장치 검사,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보세구역이다 보니까 아직 관세를 안 낸 상태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전시장에서도 판매도 가능해요. 네, 판매도 가능한데 요 지금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세 화물 자체를 이제 판매해서 면세 한도 내에서는 이제 판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이제 관세는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외국으로 나갈 사람한테는 굳이 필요 없죠. 근데 보세 전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 요 판매는 이거랑 좀 달라요. 여기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고 관세를 내고 그러고 이제 물건을 인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이 보세 판매장의 판매와는 좀 개념이 틀리다라는 점도 좀 먼저 같이 알아둘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세 상태로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보세 제도의 종류 하면은 보세 제도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이제 보세 구역 제도와 보세 운송 제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세 운송 제도는 3과목에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보세 화물 관리 쪽에서 같이 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구역에 대한 부분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면은 보세 구역 같은 경우 이제 외국 물품은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세 구역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금이 보류된 곳이죠. 세금이 보류됐다라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외국 물품이에요. 그러한 물품은 자, 왜 그러냐? 내국 물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우리 과세 물건 1과목 할 때 했었죠? 과세 물건은 수입하려고 하는 외국 물품이죠. 내국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가 안 되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낼 때 수입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대상이 되는 외국 물품이 이제 보세 상태의 물품이 됩니다. 근데 이 외국 물품을 내륙지에 보관할 수 없다.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 있죠. 보세구역, 보세라는 거. 네. 우리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매겨야 돼요. 근데 이 물품이 아무데나 막 가 있어. 그럼 관리가 안 되겠죠. 뭐가 세금을 낸 내국 물품이고 뭐가 세금을 안 낸 외국 물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외국 물품이라고 표딱지 붙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죠. 네. 뭐 여러분들 지금 집에 외국 물품이 있나요?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네, 세금을 안 낸 상태로 들어올 수가 없죠. 외국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외국 물품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외국 물품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의 효율성이 필요해요.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네, 집중 관리. 그래서 이 관세를 아직 내지 않은 외국 물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보세구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외국 물품의 관세 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그 화물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간혹 가다가 이제 보세구역 관리에 대한 어떤 효율, 의, 뭐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세구역이 갖는 어떤 의의와 효과 부분들을 좀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
네, 보세제도의 이제 목적을 보시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가 나오죠.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 관리 그리고 화주의 원활한 화물 통관 및 수출 진흥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 관리, 수입 화주의 통관 지원. 뭐 통관 지원은 이제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통관해야 되기 때문에 통관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알겠는데 우리 수출 지원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자, 수출 지원, 수출 진흥, 이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 어디에 있다? 네, 바로 이 공장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출하는 물품을 보세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싶지만,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직접적인 진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효과인 거고요. 네, 선적하려면 이제 외국무역 선익이 쉽기 위해서는 이제 보세 창고에 가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반 절차인데, 보세 공장에서 우리가 수출 진흥이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보세 공장은 이제 나중에 학습할 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볼 겁니다. 수출용 보세 공장하고 내수용 보세 공장,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보세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제조 가공된 제품들, 이것들을 다시 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국으로 들여올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세 공장을 특허 보세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보세 공장에서는 제조 가공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죠. 원재료들을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내요. 그 다음에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만든 물품을 다시 수출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 안 되니까 수출하면 뭐가 수반되죠? 관세, 환급이 수반되죠. 자, 그럼 여기서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아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한테, 야, 너 어차피 수출할 물품을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만들 거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특허 보세 공장이라는 특허를 내어줄 테니 이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라 라고 하는 게 원래 보세 공장의 취지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보세 상태니까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안 내죠. 수출할 때 낸 관세가 없으니까 환급도 안 받죠. 예, 그래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 여기서는 사실 수출이라기보다는 반송의 개념을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제조 가공한 다음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수출하게 될 때 그러한 경우에 이제 환급이란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소해지죠. 예,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진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원래 보세 공장은 이러한 수출에 대해서 절차적 간소화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진흥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건 그건데, 그거는 이제 보세 공장으로 특허만 받으면 가능하죠. 다른 조건 없이. 근데 여기 있는 거를 국내로 들여온대. 그럼 이제 관세 납부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생기죠. 내수용 보세 공장에 관련된 조항인, 여기서 이제 제품 과세를 하냐, 여기서 원료 과세를 할 것이냐, 제품 과세 중에서 또 일부 외국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할 것이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내수용 보세 공장에 대한 절차 규정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보세 공장에 대한 취지는 원래는 수출용, 수출 진흥 쪽에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세 제도의 목적 자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 관리, 화주의 원활한 통관 지원, 그리고 수출 진흥, 방금 말씀드렸던 보세 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세 제도의 필요성 부분인데, 보세 제도의 필요성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보세 구역이라는 게 없다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 구역이 없다. 그러면 세금이 보류될 수 있는 구간이 없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경선과 관세선이 일치해버리죠. 자, 그러면 화물 싣고 있는 화물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들이 국경선을 넘으면서 관세를 내야 되는 부조리함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뭐 선박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세워놨다가 수출 통관하고 수입 신고 셀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물 내리고, 비행기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세구역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제도의 기능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세 제도의 기능,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징수권의 확보, 말 그대로 이제 외국 물품은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떤 정해진 구역에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구역에서 이제 보관한다라는 것들은 자, 집중관리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화물이 보세구역에 딱 있어요. 자, 근데 수입신고를 했는데 관세를 안 내.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세관에서도 사실 조금 느긋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그 수입 물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냐? 네, 다시 말하면 너 세금 안 내면 그 물건 처분하면 그만이야. 네, 이 얘기죠. 결국은 물품, 수입 물품 자체가 관세 채권이라는 거예요. 관세 채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수입 물품을 무분별하게 반출해서 그냥 막 써버리지 못하게 한 이상, 보세구역에 물건이 있는 이상 관세 채권은 무조건적으로 확보될 수밖에 없죠. 결국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서는 물건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관세를 안 내면 물건을 뺄 수 없는, 물건 자체가 담보화돼 버리는 효과가 있죠. 여기서는 관세 징수권의 확보라는 부분은 정해진 구역에서 물품을 관리하도록 집중 관리함으로써 결국은 물품 자체를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통관질서 확립. 통관질서의 확립은 저 이제 1과목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수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지 원산지 표시, 품질 표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보류하는 물품들 보관되는 곳이 바로 보세구역이죠. 보세구역이고 그러한 물품들이 유통될 때 그게 나중에 발견됐어요. 3개월 이내면 보세구역 반입 명령할 수 있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도 보세구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관할 때에 지켜져야 되는 어떤 질서들, 그러한 질서들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통관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세관 업무의 효율화. 세관 업무의 효율화는 우리나라 땅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좁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다 걸어 보셨나요? 그렇지 못하죠. 너무 넓죠. 개인이 또 이렇게 다니기에는. 근데 물품이 우리나라 곳곳에 막 퍼져 있는 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해야 돼 하면서 이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세구역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세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관리 보세구역 이런 식으로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이제 위임함으로써 세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출 산업 지원.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우리 보세 공장 부분에서 수출 지원 부분이 있었어요. 수출 지원. 산업 지원 부분은 일반 보세구역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나 개인 법인에 대한 어떤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은 여기 종합보세구역 이쪽은 이제 어떤 특정 산업의 진흥 지원 목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보세제도의 기능이라든지 효과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기본적인 4가지 관세 징수권 확보와 통관 질서의 확립, 세관 업무의 효율화, 어떤 수출이나 산업의 지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라는 부분들은 제가 드린 설명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할 법령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이라는 게 법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세 화물 운영에 관한 고시 막 이런 고시에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법은 관세법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관세법의 보세 구역에 대한 법령 그리고 그 법령에 대한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더 상세한 규칙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관세청 고시들을 두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고시 중에 하나가 뭐 보세 화물 관리 고시, 뭐 체화 방지에 대한 고시, 뭐 여러 가지 고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고시들이 모법은 이제 관세법에 토를 두고 있지만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이 아니고 자유무역지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지문상에 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자유무역지역이 나온다면은 자유무역지역을 집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구역 전체 어렵지 않죠. 물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내용들은 이 보세구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다 들어갈 거예요. 특히 이러한 정의 부분과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각 보세구역의 특허기관과 보관기관들, 그리고 내외국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더 선행돼서 이러한 특허나 지정을 받을 때 그 지정받는 절차들, 이런 절차들, 특히 이제 우리 관세법이 절차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행정 행위들에 대한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와 보관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암기가 좀 수반돼야 되겠지만 절차적으로 운영이 되는 절차는 그 흐름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학습했었던 부분들 이제 크게 없어요. 저희 도입 부분이라서 좀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구역이고 그 보세구역은 크게 나눠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지정은 세관에서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할 텐데 세관에서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두 군데가 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에서 특허를 내주는 거예요. 지정과 특허는 그 방법이 틀립니다. 그냥 장소를 지정하는 거고 여기는 특허를 위한 요건심사를 해서 특허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부터 총 5군데 보세구역이 특허보세구역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특허보세구역은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 여기는 이제 앞에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했고 특허보세구역은 특허를 내줬다라고 했죠. 근데 종합보세구역은 어떤 산업 지원적인 측면 또는 외자유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라는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관리 수준이 낮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이러한 구역 관리를 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정받는 곳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했었고요. 자, 보세제도의 목적과 기능, 특히 기능에서 그 효과 부분들, 기능과 효과 이제 같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세징수권의 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세관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수출과 산업의 지원, 이 네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으로서 알아두십사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세 제도 통칙 부분 들어갈 때 도입 부분에서 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보세 구역들의 특징과 종류, 그 다른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이제 통칙 부분들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